네, 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박홍준입니다. 오늘 저는 이 강원도 인제스피디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이 5세대 신형 RX와 렉서스의 새로운 전기차 RZ를 직접 타보고 어떤 부분들이 새로워지고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RZ4502 이 전기차를 타고 도로로 나왔습니다. 지금 들어오자마자 노면이 그렇게 좋지 않은 곳을 지나가고 있는데 타자마자 되게 인상적인 거는 승차감이 되게 괜찮다는 거예요. 전기차이기 이전에 렉서스 그냥 그 자체? 그런 느낌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대책 없이 그냥 푹신푹신하고 아래 뭐가 지나가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타이어로 노면의 상태가 어떤지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으면서도 그 충격이 저한테 전달이 되진 않습니다.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71.2kW 리튬이온 배터리 팩을 적용을 했고 이 최고 출력이 312마력 그리고 1회 충전 주행거리는 377km입니다. 뭐 사실 주행거리가 생각보다는 잘 나와서 저도 놀랐어요. 사실 기존의 UX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행거리가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주행거리가 그렇게 짧게 나오진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전용 플랫폼을 썼고 배터리 용량이 더 넉넉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훨씬 더 긴 주행거리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국산 전기차가 뭐 400km 이상 가는 차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상당히 준수한 수준이에요. 특히나 이 RZ 같은 경우에는 후륜구동이 아니라 사륜구동 모델이거든요. 시스템 출력도 300마력을 넘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고출력이고 이 4바퀴를 굴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효율성에서 그렇게 유리하지 않은데 기대한 것만큼 주행거리가 상당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뭐 300마력 가까이 되는 출력이 뭐 결코 부족하진 않죠. 지금 와인딩 로드를 지나가고 있는데 주행을 하면서 전혀 스트레스는 없어요. 가속 페달에 조금 더 힘을 주고 속도를 높여 나가는 과정도 전기차 치고는 상당히 점진적으로 올라가거든요. 상당히 부드럽게 가속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렉서스답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RZ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독특한 비례를 갖고 있습니다. 딱 봐도 덩치에 비해서 휠베이스가 상당히 길죠. 전기차다 보니까 그릴이 없지만 렉서스만의 스핀들 형상은 그대로 남아있죠. 렉서스는 이걸 스핀들 바디라고 정의했습니다. 안 그래도 구성 요소들이 상당히 날카로운데 캐릭터 라인이며 주변을 지나는 굴곡들이 꽤 역동적이어서 더 공격적인 느낌도 강한데요. 특히 리어 휠 아치가 상당히 독특하게 디자인되어 있는데 전기차라기보단 마치 레이스카에서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소입니다. 리어 윈도우 상단에는 마치 도깨비 뿔 같은 두 개의 디자인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비행기의 날개 끝처럼 차량의 직진 안정성을 높여주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실내는 타즈나 컨셉에 맞춰져 있습니다. 운전자와 자동차 간의 일체감을 높이고 높은 시야감과 주행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서 마치 말을 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강조했다고 해요. 내장재는 상당히 부드러운 가죽과 스웨이드 소재로 되어 있어서 소재 자체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 RZ에서 인상적인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핸들링이에요. F스포츠를 제외한 일반적인 렉서스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BMW처럼 즉각적인 느낌은 아니거든요. 한 스티어링을 조향을 하면은 한 0.5초 정도 뒤에 반응이 따라오는 그 특유의 나긋한 느낌이 강한데 RZ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재빠른 느낌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렉서스의 이 핸들링보다는 훨씬 좀 더 기민하게 움직이는 느낌이고 엄청 즉각적이다 이런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물론 이 스티어링 응답성이 빠르면은 뭐 운전하기 재밌겠습니다만 사실 그런 게 렉서스가 지향하는 바는 아니거든요. 조금 더 나긋하고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으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기민하게만 움직여주면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뭐 충분히 만족스럽고 마음만 먹으면 재밌게 운전할 수도 있는 차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도로로 주행을 하러 나오기 전에 LC와 이 RZ를 비교해보는 짐카나 트랙 주행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도 LC가 스포츠카인데 LC가 좀 더 핸들링이 날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히려 이 비교를 해보니까 RZ가 조금 더 날렵하게 움직이는 면도 있었어요. 비결이 렉서스가 자랑하고 있는 사륜구동 시스템입니다. 재밌는 게 이 일반적인 전용 플랫폼, 그러니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쓴 차들은 대부분 후륜구동이잖아요. 그런데 이 RZ 같은 경우에는 전륜구동의 성향이 훨씬 더 짙습니다. 물론 동력 배분을 0에서 100%까지 쓸 수 있어서 전륜구동처럼도 주행할 수 있고 후륜구동처럼 주행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앞바퀴에 동력이 더 집중되는 성향이 있어요. 전륜구동 성향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설계가 됐는지 아까 이 렉서스 엔지니어 분께 한번 물어봤는데
아무래도 전기차가 출력이 강력하다 보니까 이제 급가속을 하게 되면은 앞바퀴가 뜨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해요. 앞바퀴가 뜬다는 거는 앞바퀴의 그립이 그만큼 없어진다는 거겠죠.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앞바퀴의 출력을 좀 높이고 안정적으로 트랙션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이 렉서스 특유의 정숙성도 정말 마음에 들어요. 뭐 전기차가 조용한 건 당연하죠. 애초에 엔진이 작동하지 않으니까 조용한 건 당연한 건데, 그럼에도 이 RZ의 정숙성이 유독 인상적인 게 뭐냐면 풍절음이라든지 로드 노이즈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억제가 돼 있다는 겁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렉서스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했던 게 도서관만큼 조용한 차다 뭐 이런 소문을 타면서 상당히 인기가 많아졌잖아요. 실제로 이 유리도 전기차에 이게 가당키나 한가 좀 과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였던 게 이 유리도 이중접합으로 설계가 돼 있어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소음도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 중에 이제 호불호가 가장 많이 갈리는 영역이 아무래도 회생제동이죠. 이 회생제동을 세게 걸어 놓으면은 이 차의 뒷공무니가 붙잡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이 과정이 반복이 되면은 동승자분들은 멀미를 호소한다 뭐 이런 얘기 상당히 많이 해요. 지금 회생제동이 가장 강하게 걸리는 상황에서 이제 설정을 해놨습니다만 글쎄요, 그렇게 뭐 차를 너무 꽉 붙잡는다 하는 그런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브랜드의 전기차들보다는 차를 잡아주는 느낌은 덜한 것 같습니다. 지금 주행을 하면서 또 인상적인 게 뭐냐면은 브레이크를 조금 세게 밟더라도 앞이 기운다, 그러니까 노즈 다이브라고 하죠. 앞이 기우는 느낌이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오, 이거 정말 너무 신기한데요. 다시 밟아서 제동을 해도 앞으로 기울진 않으면서 속도는 분명히 줄어들어요.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약간 상당히 신기합니다. 물론 급제동을 하는 상황, 정말 브레이크를 아주 꽉 밟는 상황이면은 뭐 앞이 어느 정도 기울긴 하겠습니다만, 속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예상보다 브레이크를 조금 세게 밟는 상황, 이 상황에서 이 노즈 다이브가 상당히 억제되어 있다는 거, 마치 레이스카에서나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반적인 주행 성능을 종합해보자면은 전기차이기 이전에 정말 렉서스스러운 주행 감각을 발휘를 한다는 거예요. 저만 이렇게 느낀 건가 했는데 꼭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실제로 토요타 아키오 회장도 이 차를 타보고 야, 이거 렉서스네 뭐 이렇게 평가를 했대요. 파워트레인이 어떻건 뭐 구동 방식이 어떻게 됐건 렉서스 고유의 승차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RZ에서 RX로 갈아탔습니다. 5세대 풀체인지 모델이죠. 350H 2.5 하이브리드고요. 이걸 기반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450H 플러스가 있고,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2.4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는 500H F 스포츠 모델입니다.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크라운을 시승하면서 소개해드렸던 2.4 듀얼 부스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이 RX 500H F 스포츠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크라운과 마찬가지로 6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출력은 조금 더 높습니다. 크라운이 348마력이었는데 이 RX 500H 같은 경우에는 371마력이에요. 더 강하죠. 차가 더 크고 무겁다 보니까 출력을 더 높여놨고, F 스포츠라는 배지가 붙어있다 보니까 조금 더 강력한 퍼포먼스를 지향을 하는 그런 모델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바꿔서 가속을 해봤는데 확 달라지네요. 가속되는 느낌도 훨씬 더 공격적으로 변하고요. 응답성도 상당히 빠릿빠릿해지거니와 이 사운드도 너무 매력적이에요. 우리가 토요타나 렉서스에 생각했던 그런 거칠거칠한 애킨슨 사이클 소리 없이 이런 매력적인 소리가 가상으로라도 송출되니까 너무 인상적인데요.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 혼자 즐기느라 바빠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말 기회가 된다면 꼭 시승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정말 기대 이상으로 재밌어요. 와, 이만한 덩치의 SUV에서 어떻게 이런 재미를 논할 수가 있지? 렉서스에서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거였는데, 와, 저는 최대한 리뷰를 주관적으로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객관성을 잃어버리는 차를 타보는 건 되게 오랜만이네요. 심지어 기대도 하지 않았던 이런 SUV에서요. 지금 저희 사무실에 저희 권지용 기자나 신하석 기자나 저한테 맨날 이제 선배 너무 일본 차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맨날 그러는데 정말 타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일본차의 진가를 보여주네요. 컴포트함은 유지하면서도 제법 날렵하게 반응하는 이 핸들링 성능, 이런 부분들이 이 렉서스 RX를 특별하게 만드는 기술적인 특이점이 아닌가 싶어요. 이 RX의 외형은 기존의 렉서스만의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더 과감한 느낌입니다.
그릴의 형상이 옅어졌다 보니까 내연기관 자동차라기보단 조금 더 전동화 모델에 가까워 보이죠. 기존의 RX는 날렵한 디자인에 다소 껑충한 느낌이라 어딘가는 좀 언밸런스한 느낌이 강했는데, 마치 쿠페형 SUV를 연상케 하듯 아래로 흐르는 듯한 루프라인이 특징입니다. 후면부는 렉서스 로고 대신 레터링이 들어가서 심플한 느낌을 줬고, 보다 선명해진 리어램프와 공격적인 형상의 범퍼도 상당히 좋게 느껴집니다. 실내는 RG보다는 그래도 RX가 좀 더 화려한 느낌입니다. 타즈나라는 컨셉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더 큰 차다 보니까 공간감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디자인된 느낌이에요. 실제로도 공간감이 상당히 만족스러운데요. 2열에서 181cm의 성인 남성이 앉았을 때 주먹 2개 정도의 레그룸이 확보될 정도로 넉넉하고, 낮아 보이는 차체와는 다르게 헤드룸도 상당히 넉넉했습니다. 지금 도로를 주행하다가 뜻하지 않게 공사 구간을 만나 있어갖고 도로의 절반이 까져 있거든요. 거의 뭐 임도 수준으로 노면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뭐 이 차로 오프로드를 얼마나 가겠냐 싶겠냐마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 노면의 충격을 상당히 잘 걸러줍니다. 이 500h F 스포츠는 다른 RX들과는 다르게 이 전자제어식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이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노면의 상황을 미리 읽어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승차감이 상당히 괜찮은 편인데, 정말 인상적인 게 뭐냐면은 마치 에어 서스펜션이 달린 차를 타는 것처럼 약간 둥실둥실 떠서 주행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대책 없이 출렁출렁거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코너를 도는 상황에서도 차의 기울어짐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수준까지만 움직입니다. 자세를 다시 고쳐 잡는 것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돌아와요. 마치 약간 준중형급의 SUV를 운전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체감하는 회전 반경이 상당히 적은데요. 이 5세대 RX에는 후륜 조향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코너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상당히 자신감 있게 운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이전에 출시됐던 RX도 한번 시승을 해보긴 했습니다만, 이전 모델과 비교해도 유독 돋보이는 게 정숙성이에요. 사실 기존의 RX도 상당히 조용했거든요. 근데 그보다도 더 조용해진 느낌입니다. 엔진이나 전기 모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이런 소리도 잘 안 들리는데, 들리는 건 빗소리밖에 없고 상당히 낭만 있고 분위기 있네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다면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저는 저보다 훨씬 크고 저보다 훨씬 머리가 긴 PD와 우중 드라이빙을 즐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PD님 되게 뒤태가 되게 예쁘시긴 한데, 예, 유부남이고요. 이 RX에서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은 연비죠. 같은 엔진을 쓰는 크라운이 리터당 11km밖에 안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 이 RX 같은 경우에는 1km 낮은 리터당 10km밖에 못 갑니다. 하이브리드가 리터당 10km밖에 못 간다, 이게 뭔 소리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만큼 상당히 고출력 성향이고 그러면서 뭐 잃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사실 렉서스의 전동화 계획이 그렇게 뭐 엄청나게 유별나다거나 야심찬 것까지는 아닙니다. 전기차 시대가 되더라도, 전동화 모델들이 나오더라도 렉서스 특유의 편안하고 안정적인 주행 감각, 이 렉서스만의 드라이빙 시그니처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사실 뭐 들어만 봐서는 엄청나게 특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꾸준함을 유지하는 게 사실 더 어려운 거거든요. 이번에 시승한 RX와 RZ 같은 경우도 바뀐 부분이 상당히 많지만 렉서스 특유의 드라이빙 시그니처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차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박홍준이었습니다.